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의 두 번째 시간으로 캐스팅, 업캐스팅, 다운캐스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업캐스팅, 다운캐스팅과 그 다음에 그, 파생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거나 소멸할 때 그 생성자와 소멸자가 어떤 식으로 호출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캐스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C 언어에서도 사실은 캐스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테저 데이터 타입을 뭐 플로트로 바꾼다던가 플로트 타입을 인테저로 바꾼다던가 하는 게 있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다가 가로하고 타입을 사용을 해줬었죠. 한번 다시 적어보면 예를 들어서 인테저 어, 뭐 i라는 게 있고 여기 뭐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플로트로 더블로 할까요? 플로트로 f라는 게 있고 얘가 뭐 3.5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i에다가 플로트를 집어넣으려면 여기다가 int 이렇게 해가지고 캐스팅, 요게 이제 캐스팅이라 그랬죠. 캐스팅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f를 이렇게 집어넣었었죠. 그 다음에 f에다가 i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캐스팅 연산자를 보통 써도 되지만 플로트라고 써도 되지만 보통 생략을 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 생략한 이유는 뭐냐면 인테저보다는 개념적으로 인테저보다는 플로트가 좀 더 큰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플로트로는 전환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플로트에서 인테저로 가는 거는 여기도 보시겠지만 3.5에서 우리가 인테저를 바꾸면 이제 3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값의 변화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인테저로 변환되는 거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줘야지만 컴파일러가 오케이를 하고 처리를 해주고 만약에 저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워닝을 내거나 에러를 출력해서 사용자한테 네가 원하는 게 이게 맞느냐라고 확인을 시켜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업캐스팅이라는 게 있고 다운캐스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업이라는 단어랑 이제 다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상속을 할 때 그림상으로 이제 부모 클래스를 또는 기저 클래스를 위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를 아래다가 이렇게 보통 그리기 때문에 여기 이제 페런츠 클래스고 베이스 클래스고 또는 베이스 클래스고 요거는 이제 그 차일드 클래스 또는 derived 클래스죠. 이렇게 보통 쓰기 때문에 자, 다운 캐스팅은 뭐냐면 업 캐스팅은 뭐냐면 이 차일드 클래스나 derived 클래스로부터 페런츠 클래스로 이 타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입을 바꾸는 거고요. 타입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이제 다른 타입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입장에서 얘를 차일드 클래스가 아니라 페런츠 클래스로 생각을 하고서 가지고 놀겠다, 다루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운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객체를 자식 클래스로 생각해서 다루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동물을 분류하는 하이라키랑 이제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 업캐스팅은 고양이라는 서브 클래스의 캐테고리를 포유류다, 고유는 포유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이 업캐스팅 하는 경우는 항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맞는 얘기, 사실입니다. 그렇죠? 고양이는 어, 그
당연히 포유류의 서브 클래스니까 고양이는 포유류가 되겠죠. 자, 업캐스팅은. 근데 다운캐스팅은 뭐냐면 현재 내가 어떤 포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포유류가 고양이일 수도 있고 또는 고양이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될 때도, 이런 표현은 우리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유류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다. 지금 내가 다루고 있는 객체가 사람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유류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포유류로 타입을 알고 있고 이걸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만들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이게 사람인지 현재 모르는 상태로 그냥 포유류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얘한테 네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말을 해봐. 뭐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다운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유류 자체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포유류한테는 말을 해봐라고 우리가 시킬 수가 없고요. 그것을 다운캐스팅해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다운캐스팅을 해서 이게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는 항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추가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타입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부가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전환을 해서 시켜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운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업캐스팅은 이제 좀 전에 살펴봤던 이그젠플에서 살짝 변형이 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주로 이제 그 업캐스팅, 다운캐스팅은 언제 일어나냐면 객체를 우리가 들고 있을 때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포인터를 다룰 때 우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포인터라는 거는 이제 객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타입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확률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포인터를 이게 전달을 받기 때문에 전달을 할 때 이게 사람인데도 사람이라고 하고 전달을 하지 않고 그냥 포유류다 라고 하고 전달을 받았을 경우에는 얘가 실제로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현재까지는 알고 있는 게 포유류라는 정보까지밖에 알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완벽한 구체적인 클래스의 객체에 해당하는 클래스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부모 클래스의 정보만을 우리가 알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봤던 포인트라는 놈과 컬러 포인트라는 놈에 대해서, 클래스에 대해 상속받은 컬러 포인트라는 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컬러 포인트라는 객체를 하나 실제로 만들고요. 객체를 만들고 그것의 포인터를 우리가 컬러 포인터의 포인터 변수인 PDR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봤던 얘기고요. 자, 그런데 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컬러 포인트의 주석값을 우리가 어디다가 어사인할 수가 있냐면 베이스 클래스인 포인터 클래스의 포인터 변수인 pbase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업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죠? 부모 클래스의 포인터 타입으로 우리가 변환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 그죠? 이거를 이제 업캐스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derived 클래스를 이렇게 사용하는 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베이스 클래스를 사용해서 show 포인트를 할 수가 있죠. 왜냐, 이 show 포인트는 이제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니까 호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식 클래스는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p 베이스라는 포인터는 타입이 포인트 클래스의 포인터로 포인트 클래스의 포인터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식 클래스의 포인터를 그 함수를 우리가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p 베이스가 가리키고 있는 놈은 실제로는 우리가 pdr하고 같은 위치를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p 베이스로 p 베이스 포인터로 인식하는 것은 여기까지만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요. 인식을 하는 거고 여기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pdr로 했을 때만 우리가 전체를 다 인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다운캐스팅은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부모 클래스의 데이터 타입으로 알고 있는 포인터를 그 자식 클래스로 전환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 하는 방법은 이제 앞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업캐스팅한 내용인데 업캐스팅 할 때는 특별한 그 캐스팅 연산 캐스팅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안 써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부모 클래스의 포인터로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운 캐스팅을 하시려면 업캐스팅은 이제 자유롭게 되지만 다운 캐스팅을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캐스팅 연산자를 사용해서 명시적으로 캐스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걸 하지 않으면 컴파일 시에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항상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운 캐스팅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이렇게 써주지 않으면 컴파일러는 이제 에러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명시적으로 다운 캐스팅 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뭐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만 언급을 하면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C 언어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가로 열고 타입을 써주는 형태의 이 방법을 우리가 레귤러 타입 캐스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이라는 거랑 다이나믹 타입 캐스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추가로 공부를 하게 될 거니까 우리가 스태틱하고 다이나믹 타입 캐스팅은 다음에 배우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가 시연에서 배웠던 것 같은 레귤러 타입 캐스팅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베이스 클래스의 포인터를 우리가 derived 클래스의 포인터, 그죠? 포인터 의 포인터 타입을 컬러 포인트의 포인터 타입으로 변환하게 되면 다시 얘네들은 show 컬러 포인터라든가 set 컬러 같은 요 자식 클래스의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베이스에서는 이게 사용이 안 됐죠. 베이스에서는 요거를 자식 클래스에 있는 함수들이나 변수들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자식 클래스로 우리가 다운 캐스팅을 하게 되면 이게 다시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거 상속을 받을 때가 아니군요. 요거는 자, 우리가 이제 전에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배울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하나는 이제 퍼블릭 접근 지정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접근 지정자가 있고, 프로텍티드 접근 지정자가 있는데, 프로텍티드는 나중에 이제 상속에 대해서 배워야지만 설명이 가능하니까 프라이빗과 퍼블릭 두 가지만 우리가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7장까지는 그렇게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퍼블릭은 외부에 있는 함수나 다른 클래스에서 우리가 객체만 가지고 있으면 또는 객체 포인터만 가지고 있으면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놈들이었고요. 프라이빗은
그 객체나 객체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도 그 객체 안에 있는 함수가 아니면 다른 클래스의 멤버 함수나 그냥 외부 함수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private member라고 했습니다. 그죠? 선언된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없다. 근데 거기 프라이빗인 경우는 파생 클래스,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기본 자기 자신 정의된 기본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네, 프로텍티드 멤버는 뭐냐면 선언된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식 클래스에서부터도 사용할 수 있는 자식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 타입을 지정하는 것이 프로텍티드 접근 지시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빗과 마찬가지로 다른 외부 클래스나 외부 함수에서는 프로텍티드 멤버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차이를 세 개의 접근 지정자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해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외부 함수가 있고요. 기본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파생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클래스가 있을 때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거 그죠? 기본 클래스에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거는 누구든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접근할 수가 없고 접근이 오로지 가능한 것은 요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의 기본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들만 접근이 가능하고 다른 것들은 다 안됩니다. 자, 프로텍티드인 경우는 외부 함수에서 접근이 안되고요.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이 안되지만 자식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한 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퍼블릭인 경우는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한 거겠죠. 그죠? 네. 그렇게 정의가 된 게 이제 프로텍티드고요. 뭐 여기 뭐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퍼블릭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텍티드 멤버로 선언한 이제 이그젬플을 살펴보면 앞에서 우리가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컬러 포인트를 우리가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요 x, y라는 게 프라이빗으로 선언돼 있었어요. 프라이빗. 그죠? 프라이빗 타입으로 선언돼 있어서 어떤 이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냐면 이 컬러 포인트라는 클래스에서 이 x하고 y를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프라이빗이었기 때문에 프라이빗에 접근이 안 됐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x, y 값을 바꾸거나 읽어서 출력하거나 했을 때 직접 x, y를 여기서 컬러 포인트 함수에서 직접 사용할 수가 없었고 이 출력할 때도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그 포인트 클래스, 부모 클래스의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는 함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x, y라는 값을 매번 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통해서 접근하고 변경하고 그러면은 그게 약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식 클래스에서 직접 가져다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려면 프로텍티드라고 선언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equal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두 개의 컬러 포인트가 같으냐라는 걸 물어보는 함수인데 자, 여기 인자가 P가 들어오고요. 새로운 컬러 포인트가 하나 들어오고 이 컬러 포인트와 지금 나와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함수가 되겠는데 그때 여기 보시면은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를 접근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프로텍티드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인 컬러 포인트에서 이걸 직접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프라이빗으로 돼 있다 그러면 요거를 직접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식 클래스의 equal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서 거기서
그 값을 얻어와야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equal 클래스가 포인트에 없고요. 그쵸? 근데 만들어줘야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에 equal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equal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여기서 코딩을 바꿔줘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그젠플인데 포인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셋을 했고요. 이거는 퍼블릭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셋 함수가 x하고 y를 접근하는 건 당연히 프라이빗이니까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컬러 포인트를 정의하고 x 당연히 이 안에서도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요게 이 함수가 지금 이제 접근 범위를 접근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는 요 앞에 있는 그 객체가 누구냐가 아니라 이 함수가 어느 함수에서 이걸 사용하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 함수에서 x나 y라는 protected를 접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컬러 포인트라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 안에서는 x하고 y를 접근할 수 있지만 메인이라는 외부 함수에서는 객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의 protected 멤버 변수를 접근할 수는 없다. 그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에러가 나고요. 그 다음에 equal이라는 함수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속을 했을 때 그 생성자들이 이제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소멸자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문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파생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이 될 때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와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가 모두 실행이 되는지, 아니면 뭐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만 실행이 되고 기본 클래스는 생성이 안 되는지 하는 게 이제 궁금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뭐냐면 둘 다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도 실행이 되고 그 부모 또는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도 실행이 됩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그 부모 클래스에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 멤버 변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프라이빗 멤버 변수를 초기화를 해줄 수가 없죠. 자식 클래스는 프라이빗인 경우는 건들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파생 클래스에서는 초기화할 때 자기가 추가로 정의한 변수들만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그렇지만 실제로 파생 클래스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부모 클래스의 변수들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접근을 할 수는 없지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상에 이 파생 클래스의 변수들과 함수들이 있고 부모 클래스의 변수들의 함수가 있을 때 얘네들 그 부모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을 담당하는 역할은 이미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파생 클래스는 자기가 추가로 정의한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것만 신경 쓰고 구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질문 두 번째는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와 기본 클래스 생성장에 어떤 것이 먼저 실행이 되는가 라는 건데, 요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 요게 그 부모 없는 자식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일단 부모가 만들어지고 나서 자식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생성자를 호출할 때도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나서 여기가 다 초기화가 되고 나서 추가로 그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 먼저 실행된 다음에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가 생성된다.
자, 그래서 생성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멸자에 대한 실행 순서는 소멸자도 그 파생 클래스의 소멸자도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 클래스의 소멸자도 소멸될 때 다 두 개 다 호출이 됩니다. 자, 이럴 때 파생 클래스의 소멸자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 클래스의 소멸자가 나중에 실행이 됩니다. 이제 거꾸로입니다. 생성될 때는 기저, 그 다음에 파생 이렇게 되고요. 소멸자는 파생, 그 다음에 기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생성자가 생성될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부가적으로 되어 있는 거 먼저 소멸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을 소멸하는 게 맞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A라는 클래스가 있어서 생성자가 있고요. 소멸자도 있고, B라는 클래스가 있어서 A를 상속받았고 얘도 생성자와 소멸자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클래스가 있어서 B를 상속받았고 얘도 생성자와 소멸자가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메인 함수에서 C라는 클래스를 의 객체 C를 스몰 c를 우리가 생성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생성자가 호출이 되냐면, 일단 이 점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실제로 호출은 안 되는데 이게 찾아가는 어떤 그 스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은 실제로 호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C를 호출하려니까 B를 호출해야겠네, B를 호출하려니까 A를 호출하겠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요.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것은 A 생성자가 호출이 된 다음에 B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C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멸할 때는 요거 순서대로 이거 그 자식부터 순서대로 거꾸로 소멸이 됩니다. 소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생성자 A, 생성자 B, 생성자 C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된다는 거, 위에서부터 아래로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소멸자는 CBA, 밑에서부터 위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생성자를 배울 때, 생성자는 오버로딩 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개의 다른 그 인자를 사용하는 타입의 생성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개가 존재할 때 그럼 어떤 놈이 실제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 중에 어떤 놈이 호출이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규칙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말이 없으면 묵시적으로는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기본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즉 말해서 이렇게 A하고 A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B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우리가 B라는 그 생성자의 특별하게 여기 그 뒤에 뭐 아무것도 없으면, 있는 케이스를 좀 이따 볼 텐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A라는 클래스의 디폴트 그 인자가 없는 일종의 디폴트 생성자를 먼저를 매핑이 되어 있고요. 걔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얘를 호출하게 됩니다. 파생 클래스, 예를 들어서 파생 클래스에 인자가 있는 생성자가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요거를 생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그 자식 클래스에 그 인테저 인자가 하나 있는 그런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놈은 부모 클래스의 똑같은 그 인자 타입을 가지고 있는 생성자가 이걸 호출하는 게 그 맥센스 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규칙이 아니고요.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 클래스에 인자 없는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죠? 그리고 다른 생성자가 있으면 이제 컴파일러가 디폴트 생성자도 만들지 않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자가 없는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에 묵시적인 부모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아무것도 써지지 않게 되면 어떤 식의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얘를 이제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는데 얘 매핑된 거는 사실은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A에 인자 없는 생성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거가 컴파일상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본 생성자가 없습니다 라는 에러가 생깁니다. 그죠? 이 기본 생성자가 없다는 얘기는 이 B의 기본 생성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상속받은 A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를 인자가 없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고 내가 특정한 어떤 인자를 사용하는 그런 생성자를 선택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에다가 생성자에다가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에다가 점점을 찍고요. 내가 호출하고 싶은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A라는 클래스의 x 플러스 3 인자로 들어오는 곳에 3을 더해서 인테저 값이 인자로 하나의 인테저 값이 인자로 사용되는 그런 생성자를 호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테저 인자를 하나 사용하는 요게 여기에 매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가 그죠? 8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A라는 생성자에 8이라는 클릭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B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데 그때의 X 값은 처음에 넣어준 5라는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뒤에 내가 호출하고 싶은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삽입을 해준 거기 때문에 앞에서 이 기본 생성자가 없는 경우엔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여기 텔레비전 클래스가 있고요. 텔레비전 클래스에는 TV 생성자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는 사이즈라는 값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인자가 없는 경우고요. 와이드 TV라는 클래스가 퍼블릭 TV를 상속을 받았고 얘도 이렇게 얘는 인자가 있는 것만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TV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스마트 TV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자를 요걸 쓰게 되면 여기에는 첫 번째 인자가 스트링, 두 번째 인자가 인테저인데 요거의 생성자하고 매핑되어 있는 거는 요게 매핑되어 있다는 거고 그거는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인이 true인지 false인지 들어가는데 true로 세팅을 해서 준 거고요. 거기에 요걸 생성하게 부모 클래스는 사이즈가 들어가니까 매핑된 건 요게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생성할 때 요게 먼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실행이 되는 순서대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초기화 값이 이게 32라는 값이 사이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가 여기 들어가고 출하는 값은 중간에 여기서 임의로 넣어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값이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한번 이제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면 되는데
A라는 클래스, B라는 클래스, C라는 클래스가 서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상속을 하고 있죠. 상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C라는 클래스 내 B, X라고 해서 요걸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요걸 그 첫 번째 그 인테저 인자 있는 걸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C라는 객체를 우리가 생성을 하게 되면 따라 올라가서 얘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는 순서로 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x하고 y하고 m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맞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5, 3, 2가 넣었고요. b에 3,5가 들어갔고요. 3,5에서 3이 플러스 5가 되니까 여긴 x는 8이 되겠죠. 그렇죠? x는 8이 될 거고요. y는 그냥 5가 될 거고요. 집어는 그 다음에 x 있고 g 값은 초기화를 안 했네요. 변수도 없고요. 그래서 m은 뭐냐면 x, y, g를 합친 거니까 봅시다. 5 곱하기 이미 x는 8로 바뀌었죠. x는 8로 바뀌었으니까 잠깐만 x가 8로 바뀌었는데 요 x는 현재 그 this 멤버 변수의 x가 아니라 input argument x가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3이 되고요. y 값이 5가 되고 다음에 g 값은 2가 돼서 3이 6, 5, 6이 30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